왼쪽 방향의 길로부터 영정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동건 아나운서의 사회로 지금 연결식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국회 그야말로 저희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남다른 장소입니다. 국회를 사랑했고 최초의 이 최연소 그리고 최다선 의원 몇 살의 국회의원이 되셨던 거예요? 26이 되신 거죠. 26살이요? 근데 좀 이거 좀 가시는 고인의 약간 에피소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29년 1월생이거든요. 근데 이게 54년 선거를 치렀으니까 사실상 24살에 그럼 24살에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회 피선거권이 25세부터예요. 그래서 27년 12월 20일로 생일을 조금 조정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게 기록이 참 많습니다. 헌정사상 최다선 국회의원 9선이시고 최연소 야당 대표 3번 또 하셨고 또 최연소 국회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의원직 제명도 사실 헌정사상 최초예요. 유일무이하다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의원직 제명되신 의원은 김영삼 의원밖에 안 계세요. 또 단식 기간도 23일이 또 최장으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최장은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에서 28일이 더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28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단식을 그렇게 오래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사건 이게 이른바 비자금 사건이죠. 그리고 12.12.5.18 그때 이제 검찰에서 수사할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나는 여기에 승복할 수 없다 그래서 골목성명이라는 걸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희동에서 나오셔서 난 지금 이런 그 정부의 김영삼 정부의 이런 탄압 이런 거에서 나는 못한다 그러고서 바로 고향인 합천으로 내려가 버리시죠. 그러고서 이제 그때 합천에서 압송이 되는데 압송되고 나서 구속되고 나서 구치소에서 단식을 시작합니다. 그 단식은 그야말로 구치소에서 단식을 하셨기 때문에 진짜 뭐 완벽하게 문자 그대로의 단식입니다. 진짜 물과 소금만 드시고서 하는 그런 단식을 구치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했죠. 그게 최장 기록입니다. 정치인으로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실 이 진짜 최다선, 최연소 국회의원 이 기록은 사실상 깨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최다선은 이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다선도 그렇고 최연소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구선하신 분이 3분 계세요. 고인이 되신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 그다음에 박준규 전 국회의장, 그리고 JP 김종필 전 국무총리 이 3분이 구선입니다. 이 3분만이 구선이에요. 근데 구선이면 생각해 보세요. 4구 36이면 36년을 국회의원 하셔야 되는데 직업이 국회의원인 거죠. 그게 지금 현재는 뭐 9선은 고사하고 5선은 고사하고 3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 저희가 저 지금 보이는 거는 지금 저거는 무궁화 대훈장이에요. 훈장이 아니 무궁화 대훈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 순간 국가에서는 현직 대통령 취임하는 분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서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에게는 이 대통령은 취임하는 날 그래서 훈장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 훈장, 무궁화 대훈장을 받으신 거는 정확히 93년 2월 25일입니다. 그 훈장이 그러니까 이건 그 훈장은 뭐 원래 통상 훈장이라는 것이 공적이 있어야 주는 거 아닙니까? 그 공적이 대통령이 되고 대한민국을 상징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대한민국을 표상하면서 하라. 그래서 무궁화 대훈장을 서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정 앞에 무궁화 대훈장이 받쳐지고 있는 김현철 씨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뒤에 서청원 대표의 모습도 김상현 전 의원의 모습도 지금 비춰지네요. 상당히 표정이 통하네요. 김상현 전 의원, 훈홍 김상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민취협의 공동의장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 계셨거든요. 그 대리인으로 훈홍, 그러니까 가장 그 DJ에 가장 가까운 김상현, 김영삼 전 YS 이 두 분이 민첩을 국가정 끌었죠. 지금 김동건 아나운서의 사회로 연결식이 이제 공식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부인 손명순 여사의 표정과 차남 김현철 씨의 표정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셨습니다마는 애도하고 침통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 손명순 여사 건강이 좋지 못한데 자리를 계속 지킬 모양인가 봅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지금 추운 날씨에 있는데 지금 이 상황들을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국민 의례를 통해서 공식적인 이제 연결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모습이 보여지고요. 정의화 국회의장, 지금 김현철 씨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김홍업 씨의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문재인 대표와 김무성 대표,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 유명 인사들이 모두 참여를 했습니다. 2222명의 장례 위원, 그리고 총 10,000명에 달하는 조문객과 함께 오늘 영결식이 치러집니다. 바로 다음은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네, 묵동, 이제 묵념. 묵념이 있고, 그리고 군악대의 연주와 함께 양력보고와 조사, 그리고 추도사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오늘 조사는 장례위원장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하게 됩니다. 지금 부인 손명순 여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눈을 감고 지금 묵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씨도 묵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가시는 길을 생각하며 과거의 회환과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묵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자, 이 추도사 낭독에 이어서 또 이제 종교의식도 치러지게 되는데요. 김 전 대통령의 종교가 사실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시작으로 불교, 천주교, 원불교 순으로 종교의식도 치러지고 또 생전에 영상이 상영이 되고 헌화와 분향, 그리고 추모 공연과 이 3군의 조총 21발 발사로 연결식이 진짜 앞으로 총 1시간 20분 동안 지금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 최연소 구선이라는 김 전 대통령의 마지막 국회 등원의 모습이 이제 끝나고, 이제 끝나게 되면 다음에 이제는 상도동 저택으로 지금 이 유가족들이 영정을 들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집행위원장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인의 양력을 보고하겠습니다. 네, 이 정종섭 장관의 양력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국회 최연소 26살의 약관의 나이에 등원을 해서 구선의 국회의원을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마지막 국회에서 영결식을 하는, 대한민국 사상 첫 국가장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님의 양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님은 1928년 음력 12월 4일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대계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고인께서는 장목소학교, 경남중학교를 거쳐 1951년에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대학 재학 중인 1950년 6.25 전쟁 시에는 학도의용군으로 입대하여 국방부 대북방송 담당 요원으로 복무하셨습니다. 1951년 평생의 반려자이신 손명순 여사와 결혼하시고 설하에 2남 3녀를 두셨습니다. 같은 해 장택상 국무총리의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하셨습니다. 1954년 치러진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만 25세로 당선되시어 현재까지 헌정사상 최연소 국회의원이십니다. 또한 1960년 제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제6, 7, 8, 9, 10대와 제13대, 14대까지 총 9차례 당선되시어 최다선 국회의원이기도 하십니다. 1969년에는 40대 기수론을 펼치시어 대한민국 정치사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으셨습니다. 5번의 야당 총무를 거쳐서 1974년 만 45세로 신민당 총재에 선출되셨습니다. 이후 의원직 제명과 2차례에 걸친 가택연금을 당하시는 등 고초도 겪으셨습니다.
1981년 민주산악회를 결정하시고 1983년에는 23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으로 민주화 운동의 전기를 마련하셨습니다. 민추협 결성과 통일민주당 창당 등 멈추지 않는 행보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져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루어내셨습니다. 1987년 대선 이후 대한민국 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소련을 방문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 외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1990년 민주자유당을 창당하시고 1992년 12월 18일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셨습니다. 1993년 2월 25일 취임하시어 32년 만에 문민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이후 하나회 해체를 필두로 선거 관련 법안과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를 전면 실시하시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공고하게 하는 혁신적인 정치개혁을 단행하셨습니다. 문민개혁의 꽃이라 불리는 금융실명제를 비롯하여 부동산 실명제와 공직자 재산 공개로 투명한 경제 운영과 부패 척결의 토대를 마련하셨습니다. 또한 임시정부 선열 유해 봉환과 조선총독부 건물 해체로 민족 정기와 독립운동 정신을 개성 발전시키셨습니다. 4.19 묘지의 국립묘지 성격과 5.18 민주화운동 재평가 그리고 5.18 특별법 제정 등 역사 바로 세우기를 추진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유치와 OECD 가입 등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동시에 세계화의 국정 목표를 제시하시어 노동, 금융, 교육 등 각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셨습니다. 1998년 대통령에서 퇴임하신 후에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을 방문하시어 국격을 높이는 전직 국가 수반 외교 활동에 이바지해 오셨습니다. 2011년에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시는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고인이 이룬 한국 정치 발전의 업적은 세계에서도 주목을 받아 마틴 루터 킹 비폭력 인권 평화상, 해리먼 민주주의 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또한 국가 원로 원수로서는 최초로 소로반 대학교 명예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는 등 국내외 10여 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저서로는 40대 기술론, 우리가 기댈 언덕은 없다, 민주화 구국의 길, 나와 내 조국의 진실,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 민주주의를 위한 나의 투쟁 등 10여 권이 있습니다. 유족으로는 부인 손명순 여사와 아들 은철, 현철 씨, 딸 혜영, 혜경, 혜숙 씨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교안 국무총리의 조사가 있겠습니다.
조사. 우리는 오늘 우리나라 민주화의 큰 산이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님과 영원히 이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국민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해 오신 대통령님의 갑작스러운 서거에 황망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겁고 애통한 마음으로 대통령님을 추모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평생 동안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대도 무문의 정치 철학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우리 국민과 더불어 민주화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대통령님은 우리나라 의회 민주주의의 산 증인이셨습니다. 20대에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이후 구선의 국회의원과 정당 지도자로서 우리 의회 정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셨습니다.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대통령님은 신한국 건설을 지향하며 국정 전반에 걸친 변화와 개혁을 이끄셨습니다. 특히 금융실명제 도입과 군 사조직 개혁, 공직자 재산 공개 등의 국가 개혁은 깨끗하고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세계화와 개방화라는 국제적 추세에 맞춰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추진하는 데도 많은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또한 대통령님은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등 역사 바로 세우기에도 노력하셨습니다. 이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해 오신 대통령님의 발자취를 우리 국민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님, 오늘 우리들이 대통령님을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이곳 국회의사당은 대통령님의 정신이 오롯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대통령님이 염원하셨던 평화롭고 자유롭고 번영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오늘의 우리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남북 분단을 극복하여 통일의 길을 열고 경제, 사회 각 부문의 구조개혁과 체질 개선을 통해 경제 제도약을 반드시 이룩하겠습니다. 또한 이념과 종교, 지역과 계층의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통합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더욱 자랑스럽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사랑한 김영삼 전 대통령님, 이제 생전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빕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국민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애통한 마음으로 대통령님을 보내시는 손명순 여사님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님의 서거를 애도하며 조의를 표해 주신 세계 각국의 지도자와 외교 사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국민과 더불어 거산 김영삼 전 대통령님의 명복을 빕니다. 2015년 11월 26일 장례위원장 국무총리 황교안. 다음은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장이신 김수환 전 국회의장의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영삼 대통령님, 지난 19일 이혼하셨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만 해도 불굴의 의지로 어려운 고비를 꼭 이겨내시고 반드시 회복하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11월 22일 0시 22분 대통령님은 영영 저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엄혹한 군사 독재 정권 시절 대통령께서는 국내에서의 투쟁을 접고 외국에 나가 있으라는 집요한 회유를 받으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핍박받는 국민들을 남겨두고 나 혼자 편안하고자 고난 현장을 떠날 수는 없다며 단호히 이를 거부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섬기고신 진정한 문민 정치가였습니다. 민주주의와 민권을 위해 모든 것을 남김없이 바치신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대통령님, 그렇게 사랑하던 조국, 그렇게 사랑하던 국민, 그렇게 사랑하던 동지들을 남겨놓고 어떻게 호련히 가셨습니까? 회고해 보면 실로 대통령님의 생애는 실현과 극복, 도전과 성취의 대한민국 민주 헌정사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국가장을 국회에서 거행하고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국회에는 대통령님의 숨결이 도처에 배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회를 포기하지 않았던 국회 의회 존중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25세 최연소 의원으로 3대 국회에 처음 등원하신 이래 9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야당 원내 총무를 5번, 제1야당 총재를 3번, 그리고 집권 여당의 대표까지 지낸 의회 정치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대통령님이었습니다. 1970년에는 40대 기술원을 제창하여 한국 야당사의 신기원을 열었고 1990년에는 3당 통합 결단으로 민주정부 탄생의 기반을 구축한 참으로 용기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구원을 위해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어오시는 동안 초산 테러,
가택연금, 국회의원직 제명 등등의 혹독한 탄압의 간당없이 자행됐지만은 잠시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하기보다는 잠시 죽지만은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겠다는 대통령님의 선고한 의지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1983년 군부 독재에 맞서 목숨 걸고 결행한 23일간의 단식 투쟁은 민주화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어 있던 겨울 공화국 치하에서 조국의 땅 역사의 현장을 지키며 생명을 던진 처절하게 저항하는 대통령님의 모습은 모든 민족 세력들에게 무한한 감동과 용기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달게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절규는 좌절과 시리에 빠져있던 온 국민들의 가슴 속에 민주주의에 대한 비언으로 아로새겨져서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1993년 2월 25일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는 군 사조직 척결, 공직자 재상 등록제, 금융실명제,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 등 경이적인 민주개혁의 과감히 단행하셨습니다. 군사독재 체제의 누적된 폐해를 혁파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견고히 한 역사적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거짓과 위계, 음해와 사설을 배격하고 한결같이 대도문의 전도를 걸어온 김영삼 대통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대통령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키는 튼튼한 버팀목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나라의 근본을 흔들려는 불순한 기도가 감지될 때마다 가해진 준엄하고 단호한 경고는 강력한 제동력을 발휘해서 국가 사회의 혼동을 치닫는 것을 막았습니다. 경박한 여론에 자고 우민함이 없이 옳은 길이라면 100만인이 반대해도 꿋꿋이 나의 갈 길을 간다는 불태전의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대의 앞에 단호한 대통령님이었지만 이웃들에게는 동지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자상한 분이었습니다. 지난 5일간 언론을 통해 그가 숨겨졌던 대통령님께 관한 많은 일화들이 소개되게 되었습니다. 소탈하고 가식 없었던 대통령님의 따뜻한 면모를 새삼 주옥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모처럼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빈소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분향소에는 고인을 서울 애도하는 추모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광주 5.18 기념재단이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을 제정하고 명예회복, 민주묘직 조성, 국가기념일 지정을 하신 대통령님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유족들에게 공로표를 드리기로 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통합과 화합이라는 희호를 위원처럼 남기신 정직한 언행일치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대통령님, 지난 닷새의 장례 기간 빈소를 지키면서 금방이라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조문객사에 앉아 격이 없는 대화를 함께 나누시는 대통령님의 모습을 부질없이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은 수화기 저 건너편에서 나 김영삼이네요 하는 대통령님의 음성이 바로 들리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멀지 않아 저희 모두 대통령님의 부재를 실감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사람을 중히 여겼던 대통령님을 모시고 정치 역정을 함께 해온
많은 동지들이 자신들의 자리에서 이 나라의 정치를 바로 세우고 님께서 영원하시던 상생과 통합, 화해와 통일의 그 나라를 반드시 실현해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끝으로 이 땅에서 대통령님과 연결하는 이 시간, 저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온 국민의 이름으로 삼가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영삼 대통령님,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하던 하나님 품 안에서 부디 안식하소서. 네, 김수환 의장의 추도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눈물의 추도사, 그리고 슬퍼하는 이 조문객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지금 이제 추도사를 끝으로 이제 종교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종교 의식이 4대 종단에서 이어질 예정이고요. 이후에 생전 영상이 상영이 되고 헌화와 분향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김수환 의장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대한 추도사가 있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조문을 했었는데요. 이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나왔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가 취재를 했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를 재방문을 해서 영구차를 배웅하면서 김현철 씨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는 얘기를 건넸고, 김현철 씨는 몸도 불편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족들 영구차 뒤를 따라가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찮으신데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거듭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연결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김영삼 전 대통령 평소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의식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4대 종단의 종교 의식이 있습니다. 김장환 목사께서 직접 지금 이 추도식을 행사를 하고 있네요. 이 극동방송을 총책임하고 있는 수원침례교회 김장환 목사가 지금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 연결식 자체가 굉장히 엄중하고 분위기도 지금 보니까 장남의 모습이 저희가 보였네요. 앞서 이 차남 김현철 씨 옆에 자리했던 좀 다소 좀 튀는 복장이었습니다만은 장남이라 그래요. 김은철 씨, 은철 씨.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뭐 이렇게 건강이 썩 좋아 보이진 않죠. 원래부터 약간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소문으로 장남 이제 김은철 씨가 그 어렸을 때부터 몸이 좀 허약하고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제 본인이 그때부터도 이제 뭐 정치하고는 거리를 뒀고 관심도 없고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그 건강이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 그런 광경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눈도 이 색깔 있는 안경을 썼지 않습니까? 눈 보호를 위해서 썼을 그렇죠. 지금 손명순 여사가 지금 이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모략과 중상 폭력에 대해서는 사랑의 교회 지금 담임 목사께서 지금 예배 의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현철 씨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지금 눈발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날리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지금 만여 명의 추모객들이 지금 이 국회의사당 앞뜰에 다 같이 모여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를 지금 추모를 하고 있는데, 추모객들 중에서는 정말 눈물을 글썽이시는 분들도 좀 저희가 화면에서 좀 많이 잡혔습니다.
우리 사회의 거친 국회에서 정말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럼요. 회한의 장소지 않나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의 구선 국회의원의 마지막 증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그 현역 의원으로서 45년 정도를 하시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회 구선 의원을 하시고 청와대에 5년 정도 파견 나가셨다가 오늘 다시 국회로 등원하셔서 경연을 하시는 이런 걸 보면 사실상 그 김영삼 대통령은 즐거움 많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들로부터 정말 사랑받은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정치인의 일상을 걸어왔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의회주의자 YS의 마지막 증언인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 국회의 모습을 보면 이 마지막 통합과 화합을 외치시면서 가시지만 이 본회의도 무산이 되고 사실 국민들을 더욱더 더 많이 오히려 대조적으로 또 실망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와서 오늘 지금 보고 있지만 뭐 거인의 시대가 막 열리는 거 아니냐. 어제 마침 또 조선일보에서 정주행 회장 100주년. 예, 맞아요. 그러니까 70대, 60대, 70대, 80대는 정말 그 빅자이언트들이 산업이면 산업, 정치면 정치면 이끌고 왔고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 YS 이제 서거 이후에 쭉 이렇게 뭐 언론계 대선배, 정치권 대선배를 이렇게 만나다 보면 생각 밖으로 그 YS의 뭐 업적 뭐 예를 들어 금융실명제를 냈다 하나를 없앴다 이런 차원 말고 정치인이자 인간 YS에 대한 그 향기를 굉장히 좀 그 따뜻하게 생각하시는 선배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DJ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사변적이면서도 치밀하다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역시 좀 인간미에 좀 있지 않나. 그다음에 그 친화력에 있지 않나. 특히 이제 그 구성 의원이지만 언론계의 대선배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은 게 그 당시 뭐 동지라고 불렀다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그때 뭐 전국 연예대 상의도 하고 또 아침 상도동 가면 손여사가 끓여주는 멸치 뭐 시래기 국밥도 한 번씩 먹고 이러면서 특히 그 프레스 프렌들리했다. 언론과 굉장히 좀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지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또 어떤 신문에 보면 사진기자 역대 사진기자 그 보면 인기 1위가 YS였다. 사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아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사진기자가 안 왔다 해서 연설을 계속 이어가다가 비서가 쪽지를 사진기자 차량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하는데 YS가 연설 중에 드디어 사진기자가 탄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그 언론을 어쨌든 국정운영 정치를 하는데 동반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떤 뭐 그 정치인으로서의 업적도 있지만 그 YS의 향기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인간적 향기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오늘 빅데이터 업체가 한 업체가 분석해 놓은 걸 보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게 국민들이 처음에 조깅, 그 다음에 칼국수, 그 다음에 닭이래요. 그래서 왜 닭인가 봤더니 닭의 모가지는 비틀어 새벽에 논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또 검소하면서도 좀 친서민적이면서도 그런 면이 좀 국민들한테 많이 와닿는 그런 전직 대통령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달개 모가지를 비틀어서 새벽 오는다라는 그 말은 그 79년 그 이래로 지금까지도 많이 회자되고 지금까지도 YS 어록 또는 정치인의 어록으로 거의 몇 번째에 꼽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이제 칼국수는 사실은 뭐 꼭 검소하다는 의미보다는 본인이 원래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뭐 돈이 없어서 칼국수 먹는 사람하고 칼국수를 좋아해서 칼국수를 드시는 분하고는 좀 다른데 왜냐하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교회에 가시고 나서 주일에 교회에 가시고 나서도 꼭 칼국수집에 들러서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시절에도 현직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칼국수를 가서 본인이 드시고 나서 청와대로 다시 복귀하시곤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도 저 손님이 오시면 꼭 칼국수로 상당한 정도로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일화 중에 하나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DJ하고 이렇게 잘 안 만나셨잖아요. 그 현직에 계실 때 DJ도 이제 지금 꺼려 했는데 DJ가 이제 현직 대통령을 한번 좀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실 때는 꼭 대명사랍니다. 그게 그쪽에 연락을 해서 저도 칼국수 먹을 줄 압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야 영수회담 이거를 신청을 하셨다고 그래요. 정치를 그렇죠. 칼국수 먹을 줄 압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께서 영수회담 하자는 얘기구나.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답변을 어떤 식으로든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칼국수는 곧 김영삼이라는 이름과 사실상 같은 이름처럼 우리 국민들한테
각인이 돼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라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그 음식의 맛을 느낀 데는 우리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식가이자 미식가고 목포가 또 이 음식이 뭐 좋지 않습니까? 완전 많이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YS가 사실은 뭐 만명이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음식 맛을 잘 모르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DJ와 YS 영수회담에서 칼국수 한 걸 드시고 DJ 나오시면서 아구찜 집으로 가자 해서 아구찜을 따로 드셨다. 뭐 이런 칼국수가 모자라서. 네, 그런 얘기까지. 이 김영삼 전 대통령 뭐 마지막에 뭐 이 IMF라든가 여러 가지 일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초반에 거의 90%까지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왔었다면서요. 지금도 만만치 않은 인기 끌고 있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인기를 눌렀던 유일한 인물이 정치인 당시에. 현직 대통령 김영삼이었었어요. 네. 90% 80% 이랬죠. 어마어마한 지지와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뜻밖으로 지금 30대 정치부 기자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YS 이번에 서거 이후에 YS의 야당 시절을 알게 된 거죠. 대통령 시절의 YS에 대해서는 어렴풋이들 아는데 그렇죠. 그분의 70년대, 80년대 이때 야당 시절에 투쟁하던 민주화를 위한 투쟁하던 시절에 대한 기억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 서거하시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명하는 그래서 그 YS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 재조명 이 부분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오늘 조선일보 오늘 이제 TV조선 방송 때문에 광화문 내거리를 걸어서 건너다가 마침 명결식장으로 가고 있는 은구행렬과 마주쳤어요.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배웅을 했는데 시민들 표정이요. 이렇게 뭐 통곡하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한 시대의 마감을 담담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역사에서 영원한 라이벌이 유방과 한우 아닙니까? 이른바 초안지의 배우 두 분인데 아마 대한민국 정치사의 향후 100년 동안 DJ와 YS와 DJ는 정치를 언급하든 아니면 인생을 언급하든 꼭 언급되는 하나의 대명사가 될 거다. 하나의 고사성어 비슷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분 쭉 지나가시고 은구행렬 지나가고 난 뒤에 사람들이 이야기가 참 따뜻했어요. 잘 가셔라. 잘 가셨으면 좋겠다. 고생 많으셨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무슨 뭐 대성통곡하고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한 시대에 대한 어떤 작별 그리고 고마웠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것이 이 두 분이 대통령으로서 현직에서 물러나신 뒤에 정치적 양김 시대는 종료된 거죠. 정치적인 양김 시대는 종료가 됐으나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양김 시대가 완전히 끝나면서 이분들이 남겨놓은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과 화합을 마지막 숙제로 남겨놓으신 것은 뭐냐면 그분들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분열과 갈등, 경쟁과 투쟁의 시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분을 이번에 역사적으로 다 마감하는 과정에서 남은 정치인들의 과제가 뭐예요? 지역주의 극복하는 거고요. 여야 간의 대립 극복하는 거고요. 사회적 갈등 해결하기 위한 그런 정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두 분의 의지를 잘 바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박용진 대변인께서 그 추모 인파들의 어떤 마음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연결식이 굉장히 간결하고 겸손하지만은 좀 짜임새가 코스라든지 어떤 식순 같은 게 굉장히 짜임새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저도 오늘 광화문을 지나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첫 코스가 서울대병원에서 광화문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화문의 느낌이라는 게 뭐냐면 조선통독부의 중앙청 이거를 해산하지 않았습니까? 그 길을 지나오셨거든요. 그다음에 여의도로 오시면서 마포대교를 지나가면서 동덕동을 지나가는데 거기가 시민 당사가 있었어요. YH 여웅 사건의 그 산 장소지 않습니까? 그 길을 지나서 또 자신의 의회주의로 자유로서 40년을 일한 어떤 그 국회의사당 그리고 나중에 이걸 지나고 난 다음에 상도동을 들리게 됩니다. 상도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 유일하게 거기서 민주화를 달성을 했고 가택연금도 했고 또 단식도 했고 또 대통령도 됐고 대통령 후에 또 돌아오신 어떻게 보면 DJ 같은 경우는 동교동이라고 하지만은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일산으로 한번 이사 간 적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동교동은 이제 민주화의 성지자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의 상한학교 같은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을 거치시고 현충원으로 가시는 이런 코스를 보게 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코스로 짜여졌다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김기덕 교수님, 이 묘역 정비 작업 중에 알 7개 나온 거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공항알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게 이제 풍수적으로 네. 이제 좋다 그러면은 뭐 흔히 좋은 자리다 그러면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는 이제 선익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매미선자, 날개익자, 매미 날개.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좋은 선물을 주면 선물을 그냥 주질 않고 하나를 또 종이로 이렇게 덮어서 주지 않습니까? 귀한 선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좋은 자리는 한 번 더 이렇게 덮어줘요. 이제 그걸 선익이라고 하는데 그 맥이 한 번 더 있는데 아주 그것이 뛰어난 데는 바위로 돼 있습니다. 바위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왼쪽에 있으면 청룡선익, 오른쪽에 있으면 백호선익. 그런데 그 자리에 가시면은 지금 자리 잡은 데 가시면은 그 오른쪽에 백호선익이 아주 바위가 탁탁탁탁 있고 또 왼쪽에도 그보다 크진 않지만 맥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증거고 그렇게 있는 자리는 그래도 꽤 있어요. 좋다고 하면. 근데 더 좋은 증거 중에 하나가 지금 말한 그 알돌입니다. 알돌이요? 이게 돌이 이게 동글동글한 돌이 한 50cm, 직경 50cm가 한 8개, 7개 나왔다고 하는 건데 이게 왜 생기냐면요. 좋은 자리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은 사방에서 전문 용어로 뭐 뒷산, 주산, 앞산, 안산, 청룡, 백호 그럽니다만은 이게 잘 균형을 맞춰서 응축을 해주면 이게 계속해가지고 응축되기 때문에 알돌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돌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무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좋은 각도에서 정면에서 그러니까 청룡백호도 아주 딱 짜여지고 앞산 뒷산도 짜여져 가지고 오랜 세월 있다 보면 그런 알돌이 생기는 건데 굉장히 드문 현상이고 근데 이제 그게 이번에 한 7개가 8개 나왔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크고 아주 정말 거의 원형에 가까워. 맞아요. 그것이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귀한 증거라고 할 수 아니 근데 평소에 보면 저희가 이 묘역 쓸 때 돌 같은 거 나오면 별로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그거랑은 또 다른 건가 보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돌하고 이거는 이제 혹시 뭐 화면에 보일지 모르지만 알돌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방에서 크게 보면 사방이 우리가 사주 경계한다. 사방 동서남북 그러지만 사실은 360도를 경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방에서 잘 응축해 준다는 것은 360도에서 응축해 준다는 거나 같거든요. 왼쪽에서 하는 건 이렇게 응축해 주고 이게 다 응축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사방이기 때문에 이게 동그란 원. 그래서 알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귀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귀한 증거가 이 대한민국에도 길조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손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이게 전직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에 다 길을 불어 일으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풍수로 볼 때는 그 집안에 우선 영향을 주겠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가 공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문서라고 하듯이 이미 대통령 묘소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공소예요. 공공장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풍수적으로도 많이 찾아와서 그 장소에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러면은 같이 감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모든 있습니다. 사람한테 좋긴 한데 사실은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차남 현철 씨가 내년 4월에 총선에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태까지 몇 번 트라이를 하셨고 마지막 가시는 길에 선물을 주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해요. 아니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총선에 출마를 계속 하겠다고 해왔고 실제 시도를 했는데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현재 밝혀진 건 없어요 아직.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마 선언한 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디에 출마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안 나오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지금 이제 이른바 돌아가신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기가 이렇게 고조되면서 오히려 현철 씨가 내가 한번 해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예요, 야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시느냐 이것도 사실 그런데 사실 2012년에 문재인 대표를 지지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점이 좀 걸리는 건데 사실 문재인 대표를 지지해놓고 이제 아버지의 고향인 그 거제에서 지금 출마하면은 뭐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을 상황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2012년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영향을 미치는 새누리당 공천에 뛰어든다? 이거는 또 약간 무모한 행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뭐 정당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제 아버지 추모 열기가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사실 현철 씨가 정치를 한 번 더 해볼까 아니면
정금 안 되면 뭐 수도권 같은데 혹시 한번 도전해볼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동작을 보궐선거에 출마 의사를 동작을 해요? 예, 밝혀서 이렇게 뭐 약간 논란이 되고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아버지 생가가 거기 동작.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권으로서는요, 제가 지금 야당의 고민과 관심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면 이 부산 PK라고 하는 지역은 참 묘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원래 야도예요. 부산처럼 뭐 야세가 강했던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른바 3당 합당 이후에 여당세로 전환이 된 거죠. 그렇게 되고 또 재미있는 게 PK 지역은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또 여당에 대한 지지도 어마어마한데 PK 같은 경우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확인됐습니다만 6대4 지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균열을 내면, 그러니까 거기가 아마 부산만 해도 18석인가가 국회의석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균열이 나게 되면 PK 전체에서 균열을 내게 되면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야당이 늘 그거에 대한 불평, 불만, 거기에 대한 뭐 그 핑계를 다 대는데 기울어둔 운동장을 변환시켜내는 어떤 아주 기준점이 PK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PK 정치적 맹주가 누구였습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시고요.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많이들 잊고 있는데 상도동계와 동교동계가 함께 힘을 합쳐서 민취협을 복원해낸다 이러면서 국민동행, 김동영, 권노갑 두 분이 공동의장을 맡아서 국민동행이라고 하는 단체도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그 과거 민취협 세력들이 참 힘합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야당이 PK 쪽으로 확산하려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한 가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민주 대 반민주냐. 과거 보고는 안 된다. 미래지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요. 관심은 있고 무언가 그쪽으로 돌파는 해야 되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아주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만 그래서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이분들이 같은 PK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정한 가능성을 점치고 미래에 도약하기 위한 고민, 전체 지형을 바꾸기 위한 고민 이것이 다 응축되어 있어서 현철 씨 개인에 대한 고민만으로 아니라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그 전에 불과 2달 전에 그 현수막 창당 60주년의 현수막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 그 구속으로 조그맣게 했던 거 그것부터 다시 복귀를 할 것인가 이것부터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 김현철 소장의 얘기를 먼저 하면 제가 뭐 가장 인연이 오래되기 때문에 YS 때 부산 서구에서 출마를 시도를 했었어요, 사실은. 한보 사태 생기기 전에. 그래요? 네, 생기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고 대통령의 참모였다. 그 다음에 김현철 소장의 그 그룹들이 한국 정치를 진전시킨 측면들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법을 도입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중앙정치문제연구소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YS 집권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김현철 소장이 젊었을 때도 나는 그 한국 정치를 상당히 변화시켰다. 또 문민교육에 상당한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대통령 재임 시 이제 아버지 지역구인 서구에서 나오려고 했는데 그게 좌절이 한 번 됐습니다. 왜요? 대통령의 친자식이 지역구에 바로 나온다는 데는 역풍이 만만치가 않았죠, 사실. 더군다나 현직 대통령이. 네, 현직 대통령이니까. 당시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고 이른바 거산인 현직 대통령의 아들로서 소산이라고 부르는 이른바 소통령이라고 부르는 분이 출마를 한다고 그러면 그걸 국민 여론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내부에 격렬한 토론이 있었는데 일부에서는 강북을 나가라. 아버지답게 무소속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시대는 이제 대통령 끝이 나니까 당신이 정치적인 미래의 꿈이 있다면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나가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좌절이 됐고 두 번째는 또 뭔가 하면 이제 투옥 생활을 마치고 정권이 바뀐 뒤에 거제에서 한번 또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김기춘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하고요? 격렬하게 한번 거기서 한번 그러니까 선거 기간 들어가진 않았는데 사전 선거 운동을 하면서 김기춘 의원과 격렬하게 한번 거기서 또 한번 충돌이 있었습니다. 충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뭘 느꼈는가 하면 뭐 김현철 소장 정치적 영향도 탁월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정치 자산도 많은데 야, 이 배지는 역시 운칠기삼이구나. 이 운이 따라야 되는 것이지. 김현철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도 이게 진입이 쉽지 않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좀 받았고 그 이후에도 뭐 계속 이제 뭐 최병국 편집장님 말씀하셨듯이
선거만 때마다 본인이 몸살을 하죠. 그렇죠. 예. 몸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정치적 계기가 잘 마련이 안 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재까지는. 네. 그래도 알이 이제 발견이 됐으니까. 그게 또 자손들에게 또 넘어간다면. 현실적으로 이제 네. 김현철 소장의 이제 정계 이제 진출 문제, 이 문제는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당헌 당규상 한보 비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헌 당규상 공천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그거를 뛰어넘는 어떤 정무적 판단이 있으면 모를까 현재는 힘든데 다만 제가 김현철 소장의 정계 입문 이 부분은 본인이 아버지의 꿈을 다시 이루겠습니다라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돼서 뭔가 국민적인 어떤 그런 그 심판, 국민이 한번 그 정치를 해라라고 명령을 하지 않는 한 어떤 당 소속으로 힘들지 않냐는 게 현실적 판단이 있고요. 아까 우리 정혜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뭐 새정치연합 내에서 YS 사진을 밑으로 내렸는데 다시 올린다. 또 최근에 있는 뭐 그 유산을 어떻게 유산만 받아먹는 나쁜 자식, 그다음에 정치적 공격을 또 여당이 이런 그 했죠. 논란에 있어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이런 논란을 바라볼 때 참 이렇게 큰 정치인의 서거를 앞에 두고 이 현재 정치인들이 이런 논란을 하는 자체가 얼마나 국민들이 볼 때 현 정치인들이 왜소해 보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 정치권이 받아들여야 될 YS의 서거로부터 받아들여야 될 게 뭐냐면 YS는 자신이 국민들이 자신을 통해서 어떤 걸 이루고자 하냐 이걸 정확하게 판단을 한 거예요. 민주화, 사회 정의 이거를 이루는 지상 명령을 자고우면하지 않고 승부사진 기질로 돌파를 해서 쟁취를 하고 그 쟁취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 정치인들이 그야말로 받아들여야 된다. 국민들이 나를 통해서 뭐를 이루고자 하느냐 이걸 받아들인다면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이 아버지다라는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YS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사실 며칠간의 이 조문 정치에서는 이 조문장이 솔직히 뭐 YS 마케팅을 벌인다라고 해서 PK 민심잡기 경쟁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또 김무성 대표는 진짜 YS 정치적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나왔는데 사실 어제 또 박근혜 대통령이 또 격한 또 이제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면서 사실상 이 조문 정치를 끝내자 이런 뭐 조문에서 이제 PK 민심 잡으려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약간 좀 쓴 말을 좀 하면서 좀 약간 제동이 걸린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 빈소에서 뭐 조문 정치를 한다는 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조문 정치라는 것은 이제 현재의 정치인들이 가서 그 하여튼 뭐 빈소에서 여러 가지 발언이나 뭐 어떤 친소 관계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뭔가 좀 표를 얻어보고자 하는 약간은 그 얄팍한 수 아닙니까?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 그런 걸 훨씬 뛰어넘는 분이에요. 왜냐면 그거는 역사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른바 상도동계의 지금 정치적 적자가 누구냐? 그건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내가 적자다, 뭐 너는 아니다 아무리 떠들어봤자 국민들은 이미 다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다 YS의 정치적 적자는 누구다 하는 게 누구예요? 아니 김무성 대표인가요? 아니면 문재인 그거는 대표인가요? 상도동계의 그 어떤 비서 출신 그런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누가 뭐라고 해도 상도동계의 정치적 적자 라고 그러면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맞는 것이고 다만 그럼 서청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적자까지는 아니어도 여하튼 거기에 뭐 차자 정도는 된다. 예를 들어서 왜냐면 처음부터 그 YS 진영에서 정치를 시작하신 분은 아니거든요. 서청원 전 최고위원은. 근데 김무성 대표는 YS의 민취업으로부터 시작한 분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적자다 하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 시대 정신이라는 걸 읽어야 된다. 저는 지금 여고 야고 간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첫 번째로 꼽는 게 바로 85년에 그 이른바 민취업을 만들어서 85년에 처음으로 그 선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YS와 DJ가 그때 이분들이 자 국민들이 뭘 원하냐? 민한당은 그때 제1야당이지만 사실은 관제야당 소리를 듣던 거죠. 그러니까 관제야당이 아니고 진정한 야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신한민주당, 약칭 신민당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변화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종로에 이민호 전 의원을 공천을 하죠. 그런 시대 정신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2년 전에 YS는 바로 통합과 화합을 얘기했어요. 지금의 시대 정신은 통합과 화합이다. 이런 걸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고 우리가 이제 적자 문제가 듣지도 모른다는 절박감에서 만류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듣지 않았을 때에는 저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만 했습니다.
나를 강금할 수는 있어. 그러나 내가 가려고 하는 민주주의의 길은 말이야, 내 양심을, 마음을 이 전두환이가 뺏지는 못해. 강력한 대통령이어야만 합니다. 마침내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를 이 땅에 세웠습니다. 취임 직후 변화와 개혁을 내세우며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 공직자 재산 공개 등 대담한 개혁을 펼쳐나갔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정치인이 부를 축적하면 부도덕하다는 평소의 신념대로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어제 내 땅이 좀 있었거든요. 그것도 공탕하는 자식들한테 주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국민 박물관 어떻게 중도 건강에 다.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 역사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가장 어둡고 괴로운 순간에도 이해 정치에 대한 믿음과 국회에 대한 애정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영원한 의회주의자 김영삼은 특유의 친화력과 인간적 매력으로 국민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확실히를 갖다 확실히로 그걸 갖다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 한 번만 해주세요. 학생 자각 힘들어요. 확실히. 조깅과 칼국수를 좋아하던 서민적인 대통령. 대통령이 된 후에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버지에게 무난 인사를 드릴 만큼 극진한 효자. 평생 반독재 민주화에 헌신하면서 우리 현대사의 영역을 함께해온 거산 김영삼. 그가 영면에 들었습니다. 누구나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나라, 우리 모두의 꿈을 가지자. 예, 지금 차남 김현철 씨가 격동의 오열을 대한민국 하고 있는 정치사를 모습입니다. 이끈 옆에 장남 김은철 씨, 그리고 그 옆에 부인 손명순 여사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전에 영상을 보고 차남 김현철 씨가
눈물을 흘리며 오열을 하는 모습이 화면에 비춰졌네요. 추모 영상은 유족들이 직접 생전에 민주화 투쟁부터 시작해서 지금 소박한 칼국수 조깅하는 모습, 그리고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그 발음이나 뭐 이런 문제까지도 아주 소탈하게 지금 추모 영상을 유족들이 직접 골라서 지금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이 영상 자체의 내용을 유족들이 골랐다고 얘기를 들어보면 네. 지금 아직까지 묘비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묘비 내용이 어떤 걸까라는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이 묘비에 그 대통령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단어들이 들어가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조국 근대화, 그렇군요. 자립경제, 자주국방, 민족중흥 이런 단어가 들어가고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 독재의 맛은 투사, 그렇죠. 그다음에 남북 화해 이런 게 들어가고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시민의 조직된 힘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과연 김영삼 대통령의 묘비에는 의회, 민주화, 개혁, 문민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게 핵심 워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 영상을 보면서 듭니다. 그러네요. 좀 이따가 아마 공개가 이제 현장에서 공개가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보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 하면은 또 김대중 대통령하고 쌍벽을 그렇죠. 이루면 기억이 되는데 두 분 묘소를 다 사실은 항영웅 선생님이 잡았는데 그 묘하게 지금 자리가 우리가 이제 참 풍수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맞아요. 김영삼 대통령 자리는 이제 동작동에 왼쪽 자락에 있습니다. 그걸 청룡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오른쪽 자락, 그래서 이게 백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음양론으로 딱 대칭이 되고 사실은 두 분을 비교하면은 김영삼 대통령이 보다 좀 먼저 드러나기 때문에 양적이고 김대중 대통령은 인고하면서 사고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음적이고 그러니까 자리 자체가 청룡 자락에 김영삼 대통령 백호 자락에 김대중 대통령 해가지고 두 분이 대칭되게 묘하게 된 것도 아주 기묘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족들의 헌화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인 손명순 여사가 헌화를 했고요. 지금 장남 김은철 씨 그리고 이어서 차남 김현철 씨의 헌화와 분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손명순 여사 휠체어에 지금 앉아서 헌화를 하는데 표정의 변화가 없을 정도로 몸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지금 추운 날씨에 눈발이 저렇게 날리는데도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바라보면서 헌화를 했고 차남 김현철 씨 앞서 생전의 영상을 보면서 오열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헌화와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직계 가족들의 헌화와 분향이었습니다. 손명순 여사와 장남 김은철 씨 그리고 차남 김현철 씨의 모습이 화면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손명순 여사는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과 51년생 동갑 얘긴데요. 2011년 결혼 60주년에 이 손명순 여사를 맞이한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다라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고 평소에도 맹순이가 예뻐서 좋아서 60년을 살았지 할 정도로 정말 이 손명순 여사에 대한 애정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아주 각별했습니다. 자, YS가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치 구단이라면 손명순 여사는 내조 구단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 민주화 투쟁의 역사를 함께 하신 손명순 여사의 헌화와 분향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몸이 극도로 안 좋으신 상황이잖아요, 사실 지금. 손명순 여사요? 예, 그렇죠. 원래는 김영삼 전 대통령보다 먼저 입원을 하시고 더 몸이 안 뿐만 아니고 예.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우리 현철 씨가 뭐 여기저기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가벼운 치매 증상, 치매 증상이 있어서 사실 그 사람 알아보고 하는데 좀 지장이 있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뭐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이번에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도 바로 알리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받을 충격 때문에 바로 알리지 못하고 그래서
임종도 못 하셨다는 거죠. 장남 김은철 씨도 지금 옆에서 부축을 받고. 김은철 씨도 지금 분양을 할 때 보면 부축을 받고 맞아요. 가고 약간 이 다리가 불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보면 김은철 씨도 그래서 영정 사진도 이제 본인의 아들한테 들도록 했고, 들도록 했고. 그래서 원래도 뭐 좀 몸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최근에 더욱더 그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이어서 보이고 있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분과 권양숙 여사께서 DJYS 두 분을 생각할 때 그 남은 유족들 아들들과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참 가슴 아파하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의 장남 같은 경우는 뭐 의원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대단히 몸이 불편하고 그 고문 후유증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소에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생시에도 그 큰아들 문제만 되면 늘 가슴 아파하고 미안해하고 식사를 같이 그 평전에 보면 자서전에 보면 식사를 같이 하다가도 취해서 들어가서 쓰다듬어주면서 같이 울고 그랬다고.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의 헌화입니다. 이 전직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 서울대병원을 조문을 했었는데 오늘 이 연결식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고요.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또 참석을 해서 또 옆에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양숙 여사님께서도 또 지금 같이 참석을 하셔서 헌화를 하시는 모습을 좀 보고 계십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감기 증상이 있다고. 몸이 아마 그래서 연결식에 갈까 뭐 하시다가 어저께 이제 그냥 조문을 하시는 걸로 조문을 하시고 이제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지금 1시간 이상 저런 차가운 날씨에 저런데 가시기가 뭐해서 아마 안 나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날씨가 정말 만만치 않은 모양이에요. 우리 취재 기자들이 계속해서 이 춥다고 계속 지금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젊은 사람들도 추운 날씨에 정말. 그 박영진 위원장께서 이제 이 YS가 서고 나시고 하는데 30대 기자들도 잘 모르더라 양김 시대를 모르는데 제 경우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많은 뭐 지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90년도 문민정부가 들어가서 정치 문화가 바뀐 게 뭔가 하면 그 당시 앞에 교보문고 가면 YS는 못 말리라는 이 YS를 풍자하는 대통령을 좀 놀릴 수 있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대통령을 패러디해도 되고 희화화해도 되고 대통령을 개그의 소재도 쓰도 되고. 아니 아까도 보면 오열을 하고 있네요. 지금 김현철 씨. 다음은 장례위원회 위원장이신 특별한 동지잖아요. 김현철 소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부자 관계를 떠나서 정치적 동지일 수도 있으니까 보내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제가 아까 드리는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 그 가족들 이 뒤에 남은 가족들이 좀 따뜻하고 뭐 이렇게 풍요롭고 풍족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 거예요. 병을 얻었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그늘에서 자기의 뜻을 못 펼쳤거나 이런 상황들이라서 김현철 씨도 그렇고요. 또 그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들도 역시 사실은 아버지의 아들, 그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정적 고초를 겪어야 되는 상황들도 있어요. 본인들의 잘못과 실수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어쨌든 두 분이 우리 정치사에 우리 국민들에게 참 많은 걸 남겨주면서도 가족들에게 남긴 것은 그다지 많지 않은 부담과 숙제를 많이 더 남겨준 분들 아니나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아까 전에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또 풍자와 희화가 될 수도 있었고 아까 저희가 추모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 초등학생들이 웃으면서 오히려 이 지금 슬픈 연결식 장면에서도 확실히 하면서 또 다른 또 우리 국민들에게 이 연결식 장면에서도 웃음을 또 선사를 하는 마지막.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정적들 김영삼 대통령 반대하는 사람들은 김영삼 대통령이 조금 이렇게 뭐 똑똑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그다음에 뭐 굉장히 좀 아카데믹하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시니컬 우루과이 라운드를 우루과이 사태로 했다 해서 뭐 또 웃음거리가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었지만 그게 상당히 또 좀 이렇게 듣기 싫은 얘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허용이 되고 그게 뭐 대통령을 소재로 대통령을 이렇게 계획의 소재로 해서도 다룰 수 있는 거 그게 지금 젊은이들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당시에 저희 세대들이 봤을 때는 문화적으로 저는 새로운 뭐 그런 정말 숨쉴만한 공기가 어떤 정치적으로 뭐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지금 차츰 이제 산부 요인들의 또 헌화가 있네요.
지금 뭐 헌화와 분향이 있으면 이제 이후에 추모 공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셨던 노래 추모곡 청산의 살리라가 그렇죠. 불려지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영구차가 출발을 해서 상도동으로 가게 됩니다. 이 상도동 자택과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기리는 추모 도서관을 이어서 가서 국립현충원으로 또 안장이 되는 그런 순서를 밟게 됩니다. 후반으로 지금 연결식이 가고 있네요. 네, 이 추모곡 청산의 살리라 이게 뭐 83번째 이제는 생일잔치 때도 지금 축하 노래로 요청을 할 만큼 정말 애창곡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또 애창곡으로 부르셨던 건데 또 이렇게 민주화의 또 노래가 이제는 또 유가족들이 이제 애창곡을 또 마지막 추모곡으로 또 선정을 했어요. 청산의 살리라 네. 이거는 유족들이 선택을 했다 그래요.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상록수하고 아침 이슬을 틀었고요. 유족들이 정했고 예.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네. 추구했던 어떤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참 김대중 대통령에 딱 맞는 노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늘 저항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저항 가요를 아마 선택을 했던 것 같고 청산의 살리라 같은 경우에는 가택 연금을 당하고 참 수많은 모진 어떤 그 압박 속에서도 청산 이게 푸르름을 잊지 않는 그런 김영삼 대통령의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거를 생각해서 청산의 살리라 이거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 곡이 재밌는 게 이 작곡하신 유명한 그 김현준 한양대 중장 이사장 하셨는데 이분이 감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그 윤필용 피라 사건이라고 감옥에 있으면서 작사 작곡을 한 거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청산의 살리라 그 노래 가사 중에서도 사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제일 좋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요? 길고 긴 세월 동안 온갖 세상 다 변하였어도 청산은 의구하니 청산에 살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의구한다는 게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과거와 똑같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야당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항상 본인의 주변 측근 또는 다른 정치인들이 혹시 본인을 배신하지 않을까 하는 데에 대해서 항상 그런 두려움과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산은 변하지 않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도 동물이 변하지 않기,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청산이 변하지 않고 이 많은 가사 중에서도 특히 이 청산은 의구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평상시에 즐겨 부르시고 뭐 하던 부분이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오랜 야당 정치인의 어떤 그런 회환 같은 게 한꺼번에 다 묻어있는 노래다. 우리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장현님 부산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PK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지금 YS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예요? 제가 처음에 정치에 입문할 때 YS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 정도로 조문의 물결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번에 부산에서 PK 중심으로 해서 심지어는 YS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물결까지 가는 걸 보면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왜 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1%밖에 지지를 안 할까라는 생각을 좀 제가 곰곰이 해봤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들의 마음 속에서는 YS 대통령을 보수 세력의 대통령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보수 세력 내에는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너무 걸출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지지율 자체를 박정희 대통령이 다 빨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진보 세력에서는 적당하게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을 쉐어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수 세력 중에서 과연 2명을 뽑아라 그랬으면 김영삼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과 거의 맞먹을 수 있는 그런 지지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PK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YS의 어떤 정치적 그늘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고마움을 느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이제 추모 공연이 이제 시작이 되고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애창곡 청산의 살리라 이제 곡 공연이 될 텐데요. 자, 이번에 보면 이 추모객들이 무려 15만여 명이 진짜 부장소로 다녀갈 정도로 추모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왔다 갔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조문 정치도 굉장히 활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손학규 전 대표 계속 계시던데요.
서울대병원에? 아니 사실 손학규 전 대표한테 YS라는 분은 또 굉장히 의미가 많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 본인이 사실은 학생우동 하셨잖아요. 그리고서 외국에 가서 이제 박사학위 받아서 교수를 하고 있는 손학규 교수를 예. 발탁해서 정치권으로 입문을 시킨 분이 YS거든요. 그러니까 YS가 93년에 집권하자마자 93년에 김문수, 이재호, 손학규 이런 분들을 정치권으로 끌어들입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전향 선언을 공개적으로 해요. 이분은 인천 사태 같은 걸 일으킨 주범 아닙니까, 사실은. 예. 그리고 민중당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재 의원하고 같이.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또 내가 여기서 그냥 이른바 전향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박정희 정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시 봤다 하는 식으로 거의 공개적으로 전향 선언을 하고서 이제 YS 진영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그렇듯이 손학규 전 대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학교에서 정치권으로 입문을 하죠. 예. 근데 입문하자마자 광명 보궐선거에 나가라 그래서 거기서 당선을 시키고 그다음에 줄곧 해서 또 대변인을 시키고 그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최연소 보건복지부 장관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야말로 YS로부터 사실은 정치권 입문뿐만 아니고 입문 후에도 어떤 정치적으로 성장하는데 인큐베이팅을 받았군요. 그렇죠. 그야말로 YS를 은인으로 봐도 못지않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뭐 상도관계에 뭐 적자나 이런 건 아니지만 여하튼 YS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정치적 성장 가도를 달리도록 해줬다. 그런 점에서 보면 남다르기 때문에 손학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상주 역할을 저기서 하고 있다고 봐도 근데 과언이 상주는 아니죠. 상주인데 정치를 이제 완전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저는 저한테 그 얘기를 물으실 필요가 없는 게 저는 은퇴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우스갯소리를 한 게 그게 이제 뭐 저도 서울대병원을 갔는데 뭐 기자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손학규를 정계에 데뷔시키는 사람도 YS고 그다음에 강진에서 다시 불러내는 분도 YS다. 서울에 얼마나 오시고 싶었겠습니까? 뭐 정계에 복귀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조문 정치한 가운데 5일 동안 상주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역시 손학규 전 대표는 YS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다음은 조총과 묵념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 조총. 네, 이제 조총 발사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연구차가 출발을 하고 폐식 선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손학규 고문 여하튼 뭐 정치를 다시 한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첫날 조문하러 오셨다가 기자들에게 다 한 말씀 하는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손학규 고문이 사실은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서울로 조문하러 올라오는 차 안에서 제 아내가 당신 생일날 대통령이 가셨으니 좋은 데로 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이 말을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기다리고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시나 하는 생각이 쓱 지나갔는데요. 그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첫날부터 내가 바로 YS의 정치학 아들이다라고 선언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미묘한 갈림길에 서 있는 PK 민심 요거를 탁 노려서 정확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 야당이 바라보고 있는 PK에 대한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결에서 뭔가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 딱 마침 몸이 불편해서 제대로 이걸 못한 상태에서 지금 손학규 고문이 계속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여러 우리가 좀 느끼는 해요. 아니 근데 정치적 유산 얘기를 하면 저는 정치적 아들이나 법적인 아들이나 다 김현철 씨가 너무 이게 다른 정치적 거물에 묻혀가지고 김현철 씨 얘기가 너무 부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김현철 씨가 이제 대선을 지나가면서 문재인 대표를 지지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너무 심한 말들을 쏟아내는 거고 참 왜 저러시나라는 좀 안타까움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너무 큰 아버지가 계시면 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참 왜소해 보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김현철 씨 같은 경우에는 정치 전략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를 어떻게 보면 이 과학적인 선거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도입해가지고 여의도 연구원도 만들었죠. 그렇죠. 굉장히 정치적으로 참 능력이 있는 분인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좀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까움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연구차가 이제 국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연결식을 모두 마치고 연구차가 이제 상도동 자택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상도동 자택 근처에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 도서관에 또 잠시 머물었다가 이후에 국립현충원에서 영면을 하게 됩니다. 잠시 뒤면 이제 운구가 상도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상도동으로 가게 되는 그 길 모습, 이제 마지막 영정을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상도동 자택은 사실 46년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가택연금도 됐었고 또 당론을 논의했던 장이기도 한데요. 자, 상도동 자택에서 유가족들이 영정을 들고 10분간 집안을 돌아보고 그리고 사저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진 김영삼 대통령 기념도서관 앞을 서행을 한 후에 안장지인 국립현충원에서 이 88년간 역동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견뎌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영면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네, 지금 마지막 이제 이 훈장과 영정을 갖고 이제 운구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무궁화 훈장을 갖고 영정과 함께 3군군이 이제 저것들을 이제 이동시킬 예정입니다. 이 운구는 이제 잠시 뒤면은 이뤄집니다. 운구 차량이 상도동 자택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이 여의도에서 상도동 그리 멀지 않은 길입니다. 한 10여 분 정도면은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상도동 자택과 기념도서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 근처, 그리고 또 다시 한 10여 분 정도면 국립현충원에 가게 됩니다. 지금 국립현충원에는 묘역단장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 안에 지금 굉장히 앞서 김기덕 교수가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좋은 징조라고 할 수 있는 7개의 돌이 발견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본인 가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기룬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애도 정국을 벗어나서 조문 정국을 벗어나서 또다시 이제 새로운 도약을 향해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발이 지금 휘날리는 사이에서 사실 영하 아주 추운 날씨에 만여 명의 추모객들이 지금 눈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마지막 모습을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출발을 하면 상도동을 가게 되고 또 현충원의 묘지에 이제 영면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사실 이 묘지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또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라서 사실 생전에도 경쟁자이자 종지인 그런 관계였는데 돌아가셔서도 사후에서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봉황의 왼쪽과 오른쪽 날개에 알을 품은 형상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제 묘지에 또 영면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청룡과 백호를 상징하는 그런 또 묘역이라고 하는데요. DJ 대통령과 YS 대통령 두 분이 생전에도 함께 했었고 영면 이후에도 함께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이제 한 정치사의 획을 그었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시대를 이제 막을 내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손명순 여사가 몸이 극히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날씨도 굉장히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연결식을 다 보고 이제 운구 행렬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화면에도 보였습니다만은 차남 김현철 씨 오열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오열을 하고 이어서 장남 김은철 씨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장남 김은철 씨도 몸이 좋지 못해서 부축을 받고 이 헌화와 분향을 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가시는 길을 마지막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 그리고 또 권양숙 여사도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이희고 여사가 건강이 좋지 못해서 오늘 참석을 못했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도 오늘 오지를 못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도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서 서울대병원에서 마지막 조문으로 오늘 연결식을 대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손명순 여사와 또 이남 3녀 직계 가족들이 지금 운구차 행렬의 뒤에서 마지막 가시는 모습을 상도동 저택으로 가시는 모습을 지금 행렬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김영삼 전 대통령 헌정사상 최다선 국회의원이셨고 최연소 국회의원이셨고 자, 30년 민주화 운동으로 군정을 종식시킨 이 거산 김영삼 전 대통령 대한민국 첫 문민 시대를 여셨던 분입니다. 자, 이제는 이 운구 행렬은 그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던 그 본산이었던 바로 상도동 저택으로 향하게 됩니다. 네. 자, 대한민국의 한 획을 그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연결식. 자, 저희가 생중계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일단 여기서 저희는 마치고요. 이어서 김명우 앵커와 윤슬기 앵커가 이어지는 뉴스특보 2부가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